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렇게 7월 한 달을 강세장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기업들의 예상 실적이 지금 시장을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80% 이상의 기업이 예상보다 좋은 성적표를 내놓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들의 실적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경기의 온도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지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표들을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는 모습들이 체크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모닝쇼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 먼저 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유럽부터 가봅니다. 네, 유로존에서 이번에 GDP가 또 발표가 됐는데요. 유로존 경제가 이 2개 분기 만에 다시 한번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4월부터 6월까지 유로존의 GDP 성장률이 0.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GDP가 마이너스 0.1%로 역성장한 데 이어서 올해 1분기에는 0%를 정확하게 기록하게 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2개 분기 만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됐고 이번에 예상치도 함께 웃돌았습니다. 일단 통계상으로만 보면 긍정적인 수치로 평가를 되고 있지만 역시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경제 규모 1위인 독일의 경제 상황이 EU의 경제에 대한 우려감을 함께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지표라든지 좋지 않게 나오는 모습인데요. 독일의 2분기 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를 기록하게 됐고요. 지난해 4분기에 역성장했고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 0.1%로 역성장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도 반등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대한 경제 우려감, 제조업의 최대 국가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유로존의 바로 경기 지표에 반영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같은 날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물가가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통계들이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요.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5.3% 상승하면서 전월보다는 0.2%포인트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이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의 상승률이 전월과 동일한 5.5%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상 에너지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근원 물가를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근원 물가 자체가 이렇게 5.5%로 똑같이 기록이 되면서 현재는 이 물가 지수가 굉장히 끈적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을까 이 불확실성을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실제 ECB는 지난 27일 9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이 금리 수준을 4.25%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오는 9월에 가게 되면 다음 달이네요. 벌써 ECB의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ECB 총재는 지표에 따라서 이 금리를 더 인상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다면서 열어놓은 포지션을 취한 상태입니다. 9월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애플이 아이폰 15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3년 만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나왔습니다. 애플 전문 기자 마크 거먼은 3년 전에 5G 기능이 추가된 이후에 가장 큰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는데요.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에서는 노치가 사라지고 고급 모델인 프로와 프로맥스의 디스플레이 테두리 부분인 베젤은 1.55mm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 14의 베젤은 2.22mm인데요. 리포라는 새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활용해서 베젤의 이런 두께 자체를 1.5mm까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존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얇아진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카메라 렌즈 상단 부분의 아이폰 테두리와 M자형으로 연결되는 노치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폰 15 프로맥스에는 잔망경 기술이 적용된 망원 렌즈가 탑재되고 카메라 성능까지 이번에 대폭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본 플러스 모델에는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 들어갔던 A16 칩이 프로 모델에는 A17 칩이 장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하반기에 또 아이폰 15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어떻게 시장의 반응들을 보이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최근에 미중 갈등 여전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오늘부터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져서요, 한 가지 통제가 더 생겼습니다.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 드론에 대해서 임시 수출 통제를 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수출 통제 대상은 조종사의 가시거리 밖에서 비행할 수 있고 최대 항속 시간은 30분 이상, 최대 이륙 중량은 7kg 이상인 드론 가운데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경우인데요. 이 드론에 탑재한 레이저 거리의 측정 모듈이 특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도 함께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당국은 수출업자를 향해서 임시 통제 기간 드론이 대량 살상 무기 확산, 테러 활동,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강조했고요. 만약에 통제 대상의 드론이나 장비를 수출할 경우에 사전에 상무부와 국무원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는 제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허가 없이 드론을 수출할 경우에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 3일에 첨단 반도체 등 제조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이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드론에 대한 통제까지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추가적으로 미중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먼저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살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